참 알 수 없는 시장입니다. 네네. 올라와 주기를 바랄 때는 네. 하락을 하고 네.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또 상승을 해주고. 네. 예, 참 그러니까 이 요즘 전문가들이 정말 힘들어요. 네. 예. 우리나라가 약간의 제도적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매주 목요일에 그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어제 같은 경우도 극단적인 방향이 나왔었고 거기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통상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선물 옵션 만기 때보다 그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다 보니까 시세가 한번 뭐 반대쪽으로 났으면은 거기에 차익이 나오면 즉 어제를 예로 들면 그 풋옵션 기준으로 그 마지막까지 하락을 하면서 그 차익이 이제 나오면서 오늘 반대급부로 그 위클리에 죽었던 콜, 그러니까 콜 같은 경우는 지수가 상승을 하면 이게 지수보다 더 차익이 나는 그런 하나의 그 옵션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죽었던 쪽을 좀 살리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또 뭐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하여튼 이 시장에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좀 퐁당퐁당 예? 네. 요거 팔고 저거 사고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진짜 이거 엇박자 타기 쉬운 그런 장세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최근에 시장 흐름이 그 흐름을 뚜렷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를 지금은 전체 다 비우고 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크게 실익이 없는 그러한 구간이겠고요. 그 업종 자체가 시세의 연속성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빠르게 소위 말해서 순환매 같은 경우가 원래는 한 번 이어지면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 없지만 하루에 마무리되고 뭐 그런 점이 있다 보니 시장도 그만큼 뭐 불확실성과 다음 뭐 자금의 한계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카카오 관련주 한번 좀 볼까요? 오늘 네. 카카오가 처음에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네. 지금 이제 약보합으로 지금 약간 내려왔는데 네. 그 뭐죠? 그 모빌리티에 대한 매각 그 이슈 네. 이것으로 인한 상승 모멘텀 이제 사라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시적 반등이 끝나고 다시 원위치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오른 위치에서 뭐 조금 더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갈 거냐 참 알 수 없죠 이건 뭐. 네. 근데 어쨌든 네. 어떻게 보시는지. 하락보다는 그래도 상승의 무게가 지금은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모빌리티 쪽의 요소를 떠나서도 시장 같은 경우가 어제 그리고 오늘 최근 흐름을 종합해 봤을 때 박스권의 구간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큰 그림 말고 저희가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2200 후반에서 한 2350 정도 이 정도의 아주 타이트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 그 시총 상위 중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레벨이 확 뭐 2250, 2200 이 정도 구간으로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총 상위들 주들 중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방향이 이제 뭐 상방적으로 자리가 잡고 있는 단계고 그 뒤에 급부로 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뭐 전자, SK 하이닉스, 뭐 셀트리온도 있겠지만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뭐 지수를 단계별로 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가 더 있습니다. 네. 자, 여름님, SK 하이닉스가 위에서 물려 있는데 지금 물타기 하면 안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 이성우 이사님은 좀 낮은 가격대마다 하이닉스는 모아가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분 의견 어떻게 보세요? 네. 그 62조 원대 시가총액을 말씀드렸고 좀 접근하기 편하게 가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9만 원대 이하부터는 비중 같은 경우를 소위 말해서 물타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8만 5천 원대 이하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를 꼭 해야 됩니다. 꼭. 네. 그렇게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짧은 사이클을 반영하고 뭐 지금 실적에 대해서 하반기 좋지 않을 수 있다. 수요가 줄 수 있다. 그 점이 주가에
그 반영돼 나가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역사적으로도 85,000원 이하는 한 0.85배가 깨지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지수단에서는 PBR이 큰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종목단에서는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지표기도 하기 때문에 9만 원과 8만 5천 원을 기억을 해 두시고, SK 하이닉스는 시장에 조정이 있을 때 필히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지금 IT주들이 오늘 흐름이 좋아요. 네. 예, 뭐 다 좋죠. 뭐 지금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제 OCI도 어제 많이 급락을 하더니 오늘은 또 좀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근데 이 텍소노미 관련주들 네네. 일단 요거에 대한 해석을 좀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원전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텍소노미, EU 텍소노미의 채택이 EU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2030년까지 400조 원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의 그 예산 부분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원전이 포함이 되게 되면서 뭐 세금적인 측면의 혜택까지 함께 보게 되는 거고요. 이 기다렸던 EU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이제 각국 원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그 수출이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텀이 있었지만은 기존에 그 원전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대표로 해 왔었고요. 지금 뭐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좀 박차를 가하면서 그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점이 있지만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점으로 해서 이 원전 사업은 발전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그림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주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우려되는 점은 뭐 이게 방패장이 있어야지 원전을 지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 확보돼야지 가능하지 않냐. 이거는 진짜 가능한 사업일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 생각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원전 짓는 거 대형 원전 10년인가 알고 있고, 지금 당장 돈 안 낸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을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1차적인 이 한 차례 단계가 넘어섰고 이제 뭐 수출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얘기가 나오면 모멘텀에 대한 주가의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각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때 그 정도의 접근 같은 경우가 맞고, 자, 종목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예를 들어서 시장에 조정이 나올 때 제가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 업종, 그거를 말씀을 드려왔는데, 시장에 조정이 나와서 시장 조정이 나오면 시장 조정보다 통상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조정이 나온다, 뭐 전 저점 구간, 그런 구간에서는 매수해 볼 만합니다. 다만 주가가 이렇게 뭐 바닥 대비 떠 있는 구간, 이 기술적으로도 지금 뭐 상단 부근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주들은 실적이 아직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1분기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한전 KPS와 한전 기술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그냥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적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7월은 2분기의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 2분기 당장 또 예상치보다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주가 된 부분이라든지 그게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실적이 나오고 조정을 이용한 접근, 네, 그게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또 특징 섹터나 주식 뭘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주가가 코로나 확진자가 저번 주 대비 뭐 2배 증가하는 요인도 있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가 지금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 많이 들어간 공매도 10인가 15위 안에 들어가던 종목인 걸로 제가 저도 본 기억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같은 상승이 지금 순수하게 매수를 바탕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공매도가 줄어드는 그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쇼커버치는 네네. 뭐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가 증대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반응을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뭐 단기 이평선 이런 이평선을 대응으로 해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뭐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 아침에 어차피 수치가 나오니까 그 증가 추이를 통해서 단기 매매 정도 하실 분들은 접근이 가능하겠는데 뭐 저는 일단은 보는 거는 똑같습니다. 네, 보는 거는 똑같은데 뭐 제가 잘 못 본 거죠. 사실은 잘 못 봤고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코로나 초기 때 이런 시세에서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아직 또 역시 뚜렷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바이오주는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바이오주는 정말. 근데 그 삼성증권, 네. 삼성증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왜냐하면 네. 지금 이 뭐 10% 배당, 시가 배당을 준다면서요, 삼성증권이. 그러면서 이것을 상당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근데 증권주도 인기가 없잖아요. 네. 네. 증권주는 많이 빠지고 있고. 네, 예탁금 전체적인 예탁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무료 수수료 같은 경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브로커리지 수익 부분이 일단은 좀 배제가 되게 되겠고요. 그 IB 사업 부분에서 이익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동산 쪽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뭐 대체 투자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숫자로는 찍혀 나가겠습니다. 이 숫자라는 게 이익으로는 찍혀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뭐 불시단에서 자금이 예전보다는 좀 타이트한 상황이 있다 보니 전체적인 산업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점은 그 시장의 주도주로 등극을 했을 때 증권주의 시기가 IMF 뒤에 주도주로 등극을 했었거든요. 네. 시장이 한번 잘 안 되고 나서 지수가 쫙 빠지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거래대금이 폭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를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은 바라봐야 되겠고요. 지금 접근은 전 노입니다. 노. 네. 아니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안 좋잖아요. 네네. 안 좋을 때 안 좋은 섹터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쌀 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런 관점으로 보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접근도 존중하고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제가 기준으로 보는 점은 투자자분들과 그 상황들을 함께 살펴봤을 때는 종목을 막 퍼뜨려서 접근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핵심 종목으로 모을 때다. 네, 이게 투자금도 있고 그 투자금이 단순한 금액만의 끝이 아니라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다 감안해서 방송을 보시는 그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지금 우리 이성우 이사님이 증권주에 대해서 단호하시니까 손절하겠다고 YKM님. 아니요. 손절에 대한 차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놉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손절에 대한 실익 자체는 없습니다. 산업은 더 나빠질 수는 있으나 공통적인 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매도의 실익이 없는 구간입니다. 아직. 네, 매도의 실익이 없고 제가 만약에 매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시그널이 있으면은 지수가 지금보다 더 하락해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억지로라도 뭐 30% 이 정도는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SK바사 정리하셨다는 분들
정말 몇 개월 만에 뭐 탈출하셨다는 분들이 많네요. 어쨌건 손해 안 보고 나오셨다니까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다른 분들도 이렇게 물리신 주식들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네, 혹은 수익을 내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네, 하여튼 뭐 기다리다 보면 오겠죠라고 말하려다 보니까 또 희망 고문한다고 하실까봐 네. 요새 그러게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서 알 수 없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 SK 바이오팜도 한번 좀 봐주실래요? 네.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전에 그 우리 저 황유현 팀장하고 네. 우리 그 뭐지 주식들 한 많이 떨어진 주식들 한 10가지를 놓고 네. 계속 그 이렇게 맞춰가면서 1등으로 살만한 주식이 뭐냐 이렇게 그때 그 셀트리오 아마 맞아 이게 그 투표하면서 서로 네. 이렇게 올라갔던 주식인데 1등으로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네. 근데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네. 네.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은? 네,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한 13% SK 정도. 바사 네,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을 때 또 더 오를 것 같기는 합니다. 바이오에 대해서 약간 네. 신뢰가 약간 네. 우리 우루사님이 그 네. 바이오에는 좀 약한 것 같아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그럽니다. 뭐 약한 분야기도 합니다. 아니 그냥 네. 한번 그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유를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가족분들도 항상 우리가 결론에 집중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네. 근거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자고 하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한 또 판단을 하면 되니까 네. 일단 그 미국의 52주 신고가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가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종목이 퍼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매력적인 종목은 많습니다. 근데 일단 3상에 성공한 기업이 없습니다. 예, 그 점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그 한 번의 모멘텀 요소가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에서 30%는 상승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기술적인 반등 요소를 보고 접근하기에는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은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럼 대체에서 실체가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를 접근하는 게 더 낫잖아요.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케어젠,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이 더 낫지. 좀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나 기존에 있었던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한번 튀었다가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게 없으면 확 돌리지는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거 참 지겹긴 한데 네. 왜냐면 그 워낙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겨워하는 주식 중에 하나라서 현대모비스. 네. 근데 지금 주제가 지금 현대모비스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한번 좀 봐주시죠. 이 부품주 어제 특히 현대모비스는 4% 가까이 가장 안 좋았어요, 흐름이. 네. 조금 자동차가 좋을 때 같이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뭐 자동차 대비해서는 주가가 빠지고 52주 신저가였거든요. 네. 저는 사볼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사보는 대응을 할 것 같고요. 뭐 생각을 해봐도 현대차 같은 경우 최근에 얘기를 했던 게 저희가 뭐 그 공통적으로 주문을 넣을 수 있으니 주문이라 하면은 차를 받기 위해서 뭐 줄을 서 있고 이게 뭐 대기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 올랐고 환율이 좋고 하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기사에서는 또 다른 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기 수요 같은 경우에 뭐 줄어듦 뭐 그걸 얘기하기를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 하나의 우려되는 요소기는 합니다. 그 대기 수요 자체를 빼더라도 이게 실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그렇다 보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확 튀지 못하고 고민을 하는 구간인 거거든요. 현대모비스 지금 실적 감안하더라도 뭐 싼 구간입니다. 싼 구간이겠고 2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는 주가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보다는 저는 긍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참고하시고요. 내연기관 참. 근데 하여튼 그 이호근 교수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우리가 부품주에 대해서 좀 그 자동차 부품이 막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시장 점유율,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예상처럼 된다 해도 전체 차량의 네. 그 있잖아요. 2030년까지 네, 네. 뭐 전체 신규 생산차의 뭐 30%를 네, 뭐 네. 전기차로 하네, 50%를 전기차로 하네. 네. 그 계획대로 해도 굴러다니는 차의 몇 퍼센트 안 된다. 네, 네. 결국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연기관의 부품들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내려갈 거라고. 네. 예, 갑작스런 어떤 그 수요가 줄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